여러분 오늘 조간신문 보셨어요? 머니투데이와 함께합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 과잉뉴스타 김건진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선 가족 갑질 다룹니다. 네네. 대한항공, 이 한진그룹의 두 딸 사태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죠. 비리 의혹까지 연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조 회장의 사과 후에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이 갑질과 비리,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의 이 폭력과 횡포의 동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대한항공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 많이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좀 업황이나 이런 모든 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중국인들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 여행업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어떻게 많이 잡혀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 한 잔 던졌을 뿐인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얼마나 깨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외적인 이슈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그 실적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 물론 이런 내적으로 야 대한자도 빼자, 뭐 이제 태극마크도 빼자라는 국적기도 빼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크게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거다라는 거. 즉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좋아진다. 어떻게 보면 얘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 신뢰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런 이유가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슈가 저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리고 아마도 조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뭐 철퇴나 뭐 과징금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하락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여론의 분매로 실적에 타격은 없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 이슈 대한항공 주가 살펴봤고요. 물 한 잔 던졌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조현민 전문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매번 이랬는데 왜 이번만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없어졌으면 하는 관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기사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CLSA가 한국 주식을 늘려라라는 분석을 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남북정상회담 있고 2월 초에 북미정상회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변동성에 베팅해야 할 때다. 결과가 기대 이상일 것이라며 투자에 있어서 북한의 의도는 중요치 않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 그 기대 이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시나리오 분석 함께 먼저 표로 살펴보시죠. 김정은의 의도가 이 거짓 진실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거짓이고 성과가 없으면 부정적일 테지만 그 확률은 5%로 적네요. 초기에 비핵화를 시도하지만 곧 철회 이 가능성도 뭐 40%나 되는데 단기 랠리 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 이 진실 쪽 핵 동결만 실행하고 ICBM을 포기한다면 중립 비핵화와 북한 경제가 다 개방이 된다면 장기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가능성은 낮지만 판돈이 가장 큰 베팅이라고 하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 분석할 때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은 제로다. 자, 북미 정상회담 이 수혜주를 CLSA가 17개 종목으로 제시를 했어요. 삼성생명, 이마트, CJ제일제당, 녹십자, 신한지주, KT, 현대건설, 농심, LG생활건강, 현대제철, 오리오, 하이트진로, LG전자 등등 통일수혜 업종으로 건설, 산업재, 금융을 제시했습니다. 자, CLSA뿐 아니라 노무라증권도 한국 코스피가 3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이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 경협 좀 긍정적이다라면 하루 이틀짜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뭐 도로나 철도 같은 게 너무 많이 낙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태어나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올라와야 됩니다. 즉 그동안 봤던 밸류 뭐 지금 현재 10언저리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한 11, 2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3천선까지도 복귀 3천선까지도 올라가요. 즉 10%만 올라가도 사실은 거의 뭐 3천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구간까지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올해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코스피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가 좀 더 올해는 더 많이 실릴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결정된 후에도 투자자들이 보여준 냉담한 반응이 놀랍다. 북한 의도에 대한 의심 때문인데 이 거의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단 한국 주식을 살 때다. 북미 정상회담 6월 앞두고 외국계 증권사 CLSA가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 사흘 동안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을 내다 팔았어요. 이 금리에 대한 불안감, 오히려 이 리포트가 더 주목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종목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저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중국 공세에 부딪힌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실게요.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고요.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 순손실은 594억 적자 전환입니다. 영업손실이 983억 원, 예상했던 506억 원의 손실을 더 뛰어넘었는데요.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에 따라 출하가 감소됐고 뿐만 아니라 LCD 패널 가격이 더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측은 차별화 제품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발표를 했냐면 긴급 경영을 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비상 경영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우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적자가 이렇게 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좀 안 좋게 보는 데는 좀 오늘 실적 나왔다나 980억 정도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돌기 시작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어떻게 보면 바닥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반기 때 점점 좋아진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즉 지금 이게 폰이라고 하면 이 접어지는 폰이나 이런 TV가 접어지는 이런 시장, 이런 OLED 대형 화면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큰다라는 거. 지금 현재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PBR로 하면 몇 배 정도냐면요 0.6배가 안 됩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냥 지금 갖다가 그냥 다 팔아버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가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지금 중국 쪽의 BOE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LCD 패널에 대한 이런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가 지금 선도업체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다 좋아질 거리가 이제 생겨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요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저가까지 떨어졌다가요 반등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1%까지 상승을 늘리기도 했고요. 이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면서 김건희 차장의 의견을 1분기 저점 하반기 반등 예상하네요. 이 회사 측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차별화 꾀하는 부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그 암호화폐라고 통칭을 할게요.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오후 1,000만 원을 다시 돌파했고요. 사실 지난 그 승승장구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700만 원 초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다시 반등을 꾀하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어제 상한가를 나타내고 오늘도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암호화폐는 사실은 가장 엄청나게 큰 기술입니다.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비덴트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움직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요즘에는 이곳저곳에서 다 적용을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좀 윗꼬리를 다네요. 조금 차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미래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실제 뭐 오늘 뭐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섰고 비트코인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고점이었던 2,70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아마도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 블랙체인에 대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1,000만 원 다시 돌파한 이후에 어제 그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을 나타내고 오늘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리는 종목도 있고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권재시무리입니다. 함께했습니다.